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거리에 나갔는데 사진을 찍을 대상, 소재가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태양 아래서, 주광 아래서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지, 즉 빛을 이용한 창조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루엣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림자를 촬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광 사진에 도전해보자. 네 번째는 부드럽게 대비가 적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거고요. 반대로 5번째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고대비 사진을 촬영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일반적으로 빛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5가지 유형의 사진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론 로즈라는 영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적절한 조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은 특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일반적인 촬영에서도 조명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무슨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일광하에서 찍을 경우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빛을 이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본인만의, 즉 인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대상체가 없더라도 본인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태양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에 되게 중요한 주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체를 고민해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실루엣입니다. 제가 이제 예제 사진을 보면 쿠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형태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 바다를 바라보는 여인과 그 위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바다를 찍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뒷배경이 바다 위의 해상 부분이니까 뒤에 배경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태양과 내 카메라 사이에 인물을 두니까 인물은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실루엣은 스트리트 포토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진에 있어서 큰 주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루엣 사진만 잘 찍어도 이미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는 배경과 피사체를 어떻게 분리해낼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배경에 주된 피사체가 섞여버리면 그 윤곽 형태 자체가 정확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분리시키는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 공간에 인물이 딸랑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바라보시면 실루엣 촬영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제 자체의 윤곽이 어떻게 하면 뚜렷하게 보일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찍은 사진 2장이 있는데 하나는 시와호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찍었어요. 그렇게 뭔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찍었는데 마침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양복 입은 게 보여지죠. 왜 자리랑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 대신 고민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루엣으로 찍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비 사막 위에서 몽골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모래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 2개 다 마찬가지로 주제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느낌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밝은 배경과 어두운 피사체 사이의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충무로에서 촬영된 건데 그 실내 사진이에요. 실내 사진인데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꺼져 있고 벽면으로 핀 조명이 가 있고 또 유리창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실루엣화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은 아마 액자에 걸려있는 여인한테 시선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실루엣 시킴으로 인해서 뒷부분과의 어떤 컨테스트, 관계성을 좀 만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의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촬영은 뭐 다른 촬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로우로 찍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보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후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대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옛날에 찍은 사진이지만 이게 사람들이 걸어 나오면서 마치 인류가 이렇게 현생 인류까지 발전하는 듯한 표정이라 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하늘 배경으로 찍었는데 누가 봐도 저 숙녀분들이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셀카를 찍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실루엣은 강렬한 형태로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맑은 날 태양이 뜬 날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루엣에 도전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찍을 때 사진가들은 프로 사진가들은 그림자를 찍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림자에 집중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자라는 하나의 대상체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순간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찍어야 될지 고민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림자를 하나의 여러분들의 소재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림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여러분들이 찍을 거리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예제 사진은 제가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부재되어 있는 남자에 대한 부분을 좀 쓰고 있어요. 오늘날의 아버지는 부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애들 손을 붙들고 박물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빛 사이로 제 모습을 걸어서 찍은 거예요. 제 그림자를. 아빠의 부재라는 형태의 컨테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사회에서의 남성들은 직장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엄마가 애들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의 현실 부분을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대신 이건 그림자를 이용해서 부재되어 있는 남자의 모습을 같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림자가 이제 길게 드리워지는 시간이 아침, 낮이라고 또 저녁, 오후 때죠.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그림자 자체가 강렬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드시는데 되게 좋은 시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림자는 도시의 시각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물론 건물의 그림자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그림자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담아가는 하나의 메소드로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무 그림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졌을 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홍콩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느낌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인물만 찍을 때 인물에 나무 그림자가 또 오버레이 돼버리면 또 다른 느낌이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2014년도 예술의 전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쪽에 인물이 나오는데 반대편에 그림자가 있죠. 이건 물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마침 카메라 밖에서 한 사람이 또 지나갔을 때 그 그림자와 저 문을 나서는 사람의 동시성이 있어서 그때 샷다를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쪽에 문을 나서는 분의 그림자가 반대쪽에 생긴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그림자를 이용한 것 중에 제가 왼쪽 사진의 예제 사진도 뭐죠? 나무 그림자를 이용한 거고요.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그림자의 얼룩 부분, 반은 빛이 보여지고 반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있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림자와 빛의 경계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림자 부분만 넣어주기도 하고 그림자에 비춰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그림자도 되게 중요한 형태의 소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광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역광.
그래서 물론 이제 역광을 잘 찍으시면 실루엣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역광은 태양 자체가 화창한 날에 바로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빛이 카메라 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배경이 빛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사진의 소재로 만들 수 있는데, 역광 사진만 집중해봐도 되게 재미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뭐 오늘 특별하게 찍을 거리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오늘 뭐 역광 사진 한번 추적해보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의 이미지를 더 깊이를 만드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100% 이렇게 태양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앞에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비껴서,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화연하게 파이터 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너무 빛이 밝아서 거기는 아무것도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 경고판을 두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한두 스텝을 조절하시면서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만족되어 있는 역광 사진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습장에 그 역광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하나는 서울숲에서 양귀비가 피어 있는데 여인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 자체도 약간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형태의 역광을 잡은 거고요. 빛이 물론 반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은 벽 사이로 소녀가 싹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밖에 쪽의 빛은 되게 따뜻하고 이쪽은 빛에 가려져 있는데 살짝 뭐가 만들어지면 렌즈 프레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영롱한 색깔을 좀 만들죠. 이렇게 이제 촬영했을 때 느낌이 있고요. 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실루엣 사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스텝을 조절해 가지고 100% 실루엣으로 안 만들고 렌즈의 어떤 플레어 자체를 인물에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인물이 이제 주제라 그러면 부제가 되는 쿠바 국기 자체가 바람에 휘날렸을 때 같이 촬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랜드마크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탑이다. 그럼 탑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탑 그림자가 어디에 걸렸을 때 찍는다든지 어떤 인물에 걸려 들어갔을 때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역광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이고요. 그것을 앞에 두고 태양을 바로 받아버리는 방법, 카메라를 받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이 쓰셔서 역광 사진이라 그래 조금 다른 형태의 역광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저것도 역광 사진입니다. 반측근 역광이에요. 그래서 빛이 확 들어오는데 좀 조여가지고 인물 자체를 살릴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촬영한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형태의 느낌이 들어가고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서울숲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역광이죠. 저것도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적절하게 조리개를 이용해 가지고 보여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연광 하에서 어떤 유형의 사진을 집중해서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진 뭐 찍을 거리가 없어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찍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찍을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빛이에요. 꼭 쨍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약간 구름이 껴버렸다든지 이랬을 때는 부드러운 빛을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가들이 실내 촬영을 할 때도요, 태양빛이 들어오는, 한번 걸려서 들어오는 지점에 인물을 배치시켜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빛이 반사돼서 인물한테 들어가는 자리, 즉 부드러운 빛이죠.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런 빛 상태에서 찍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제로 찍어놓은 거는 이제 오후 늦게 노을이 져가는 형태의 부드러운 구름이 많이 낀 날이었고, 홍콩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뒷모습 자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셀러리맨의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느낌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소로 보면은 이제 그 옥외에 있는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천정이 높아가지고요.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양수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가끔씩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빛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부드러운 사진을 찍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거리 느낌이 있을 때는, 거리에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가게 앞에 차량이 내려와지는 형태.
그래서 빛이 한번 딱 가려지는 형태. 그런 자리를 찾는 것도 좋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 이게 이제 부드러워지죠. 한번 걸러져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홍콩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거는 이제 건물에 앞에 이렇게 위쪽에다가 공사를 하느라고 막을 쳐놨어요. 가림막을.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떨어져 있는 인물이 벽에 어떤 이미지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형태로 촬영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빛에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인물 찍은 것도 구름이 좀 낀 날입니다. 창경궁에서 2016년도에 찍었는데 이제 봄에 이렇게 철쭉이 흐드러지게 폈을 때 보통 여인들 같은 경우 그 안에 들어가서 찍어요. 그럼 앞에서 찍을 필요가 없죠. 뒷모습에서 꽃에 가려져 있는, 꽃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의 부분을 촬영한 거예요. 몽환 쪽으로 좀 보여지게끔 일부러 흐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일부러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연기가 나거나 또는 안개가 피어오르거나 뭐 이런 쪽도 사실은 되게 재미난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자담배의 그러니까 스모그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용해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간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실내에서 애당초 안개가 낀 날 찍어도 저렇게 이제 스모그 때문에 되게 느낌 있는 사진들이 나오고요.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빛이 들어오지만 안에 수증기에서 이렇게 또는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몽환적 사진을 좀 찍으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강렬한 빛이 좋으니까 강한 콘트라스트 제2의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즉 대비가 높은 사진이죠. 밝은 건 밝고 어두운 건 아주 어두운 형태의 부분으로 이게 이제 빛이 강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교동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건 실내 사진입니다. 물론 작은 전방에서 도장을 새기시는 할아버님을 찍은 사진인데 위에 뭐가 있냐면 전구따마가 있기 때문에 빛이 강렬하고요. 뒷부분은 실내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강렬하게 그 부분만 달랑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옆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이유는 앞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가 강렬한 부분들을 실내에서도 이제 뭐 굳이 태양이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고요. 또는 밖에서 찾을 경우에는 이제 빛이 강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시면 되게 재미난 형태의 사진을 좀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콘트라스트, 즉 고대비 사진에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는 태양 아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사진을 찍으면 나 나름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가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다른 과정에서 뭐 고대비 사진에 대해서는 고대비 사진만 풀로 한 30분 정도 또 강의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오스 소금 공장에서 찍은 건데요. 밖에서는 빛이 들어오는데 실내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밖과 실내가 연결된 통로.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찍은 건데 밖에서 들어오는 빛하고 그림자가 보여지면서 거울에 저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빛과 그림자의 어떤 관계성을 찍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라오스에서 찍은 소수호 부족인데요. 여기도 이제 고대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빛이 쨍하게 들어오고 실내가 어두컴컴한 실내예요. 그래서 바로 문 앞에 서서 찍은 거거든요. 문 앞에서 직접적으로 빛이 닿는 부분과 뒷배경은 뒷부분은 그냥 되게 어두워요. 걔는 밖에는 밝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대비가 만들어진 사진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대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반사판을 쓰기도 하고 보조 라이트를 쓰시기도 하고 근데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응용을 해보시고 하여튼 빛이 좋을 땐 고대비 사진 한번 도전해 본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뭐 고대비 사진이라든지 저대비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일광화에서 찍을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사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리를 다니면서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촬영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유형의 한 가지 유형에 집중해서 찍을 때 기본적으로 태양이 떠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